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무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레드백 장갑차, K2 흑표전차, 그리고 K9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셋 모두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역할은 완전히 다른데요. 오늘은 장갑차, 전차,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갑차는 병력 수송을 위해 만들었는데요. 군용 차량의 탑승원들의 안전을 위해 강철판을 붙였습니다. 트럭으로 수송할 때에 비해 장병들이 안전해졌는데요. 장갑차는 크게 병력 수송을 위한 장갑차와 병력 수송과 전투 수행을 위한 보병 전투 장갑차가 있습니다. 전투 장갑차는 병력 수송을 하고 보병들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수송 장갑차와 전투 장갑차의 구분은 방어력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관총까지 막을 수 있다면 수송 장갑차, 중기관총을 막을 수 있다면 전투 장갑차입니다. 경기관총은 7.62mm 탄을 사용하고요. 중기관총은 12.7mm 탄을 사용합니다. 몇 밀리미터 탄이라는 건 총알의 지름을 말하는데요. 흔히 구경이라고도 합니다. 구경에 따라 사거리와 파괴력이 달라지는데요. 구경이 클수록 사거리와 파괴력도 증가합니다. 7.62 곱하기 39mm나 7.62 곱하기 51mm와 같이 구경은 같지만 탄피의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탄피가 길어지면 화약이 많이 들어가서 위력이 높아지고 사거리가 길어지지만 반동이 증가해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탄피가 짧아지면 사거리와 위력은 낮아지지만 반동을 낮춰 자동사격 시 명중률이 높아집니다.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송 장갑차는 K200과 K806인데요. K200은 궤도형 장갑차이고 K806은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궤도형은 험지에서 이동속도와 돌파력이 좋고 방어력이 뛰어난 반면 도로에서 이동속도가 느리고 승차감이 나쁩니다. 개량형인 K200A1은 최대속도가 70km인데요. K806은 최대속도가 100km입니다. 차륜형은 험지에서 이동을 위해 6 곱하기 6이나 8 곱하기 8 바퀴를 선택하는데요. 앞의 수는 바퀴의 수이고 뒤의 수는 구동되는 바퀴의 수입니다. 6 곱하기 6이면 바퀴 6개의 6륜 구동이란 말이죠. 전투 장갑차는 K21과 K808이 있습니다. 레드백은 한국이 운용 중인 전투 장갑차는 아니고요. 호주 수출을 위해 만든 수출용 전투 장갑차입니다. K21은 궤도형이고요. K808은 차륜형 장갑차인데요. K808의 전면 방호력이 14.5mm인 반면 K21은 전면부 30mm, 측면부 14.5mm의 방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투 장갑차의 기관총이 14.5mm임을 감안하면 K21을 막기 위해 북한은 전차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갑차가 보병 수송을 위한 차량이라면 전차는 전투를 위해 탄생한 차량입니다. 태생부터 장갑차와는 차원이 다르죠. 전차는 지상전의 왕자라고 불리는데요. 지상전에서 전차의 상대는 오직 전차뿐입니다. 전투 장갑차에 100mm 이상의 포를 장착해 경전차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K21에 105mm 포를 장착해 경전차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전차와 전차는 공격력과 방호력이 차원이 다른데요. K2 흑표의 방호력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소 800mm 이상입니다. 전투 장갑차가 30mm 탄을 방어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방호력을 가진 것인데요. 그 30배에 가까운 방호력을 가진 것이 K2 흑표 전차입니다. 북한은 2020년 열병식에서 M2020 전차를 선보였는데요. 북한 보도에 의하면 개발 중인 전차입니다. M2020에 대한 자세한 재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2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2 흑표의 주포가 120mm 활강포인데 북한이 125mm 포를 장착하면 공격력에서 한국이 뒤처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북한의 조악한 기술로 만드는 125mm 날탄은 70, 80년대 105mm 강선포용 날탄 정도의 위력입니다. 포는 활강포와 강선포가 있는데요. 강선포는 포 안에 나선형 홈이 파여 있고 활강포는 포 안에 홈이 없이 매끈합니다. 강선포의 장점은 포탄이 날아가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적게 받게 돼
사거리와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인데요. 강선과 포탄의 마찰로 인해 포의 내구도가 낮아지고 포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100mm 이상의 포는 보통 활강포를 사용하는데요.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없어 단거리에서 관통력이 강선포보다 높습니다. 또한 특수 탄종들의 개발로 사거리에서도 강선포에 밀리지 않습니다. 전차는 두터운 장갑 때문에 일반적인 포탄으로는 관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이나 대전차 고폭탄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은 날탄이라고도 하는데요. 날탄은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포탄을 화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전차 고폭탄은 대탄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탄은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성형 작약 효과를 이용해 폭발력을 집중시킵니다. 성형 작약은 작은 폭발로 탄의 머리 부분을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 주 폭발이 한 점으로 집중되게 하는 것입니다. 날탄이 대탄에 비해 관통력과 파괴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포탄은 첨단 제조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포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125mm 탄이 겨우 300에서 50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120mm 탄은 2km 밖에서 750mm 이상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전차의 포탄은 K2 흑표의 장갑을 뚫을 수 없고 한국 전차의 포탄은 북한 전차를 시원하게 관통할 수 있습니다. 전차는 직사포를 사용하며 사거리는 3km 내외로 짧은 편인데요. 직사포는 직접 조준 사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탄이 직선으로 날아가죠. 직사포는 사거리가 짧은 대신 빠르고 강력하며 정확합니다. 전차와 장갑차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한다면 자주포는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하는 포병인데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야포를 자주포라고 합니다. 차량 위에 포가 탑재된 것이죠. 야포는 비교적 소형의 기동성이 높은 화포인데요. 현대에서는 모든 포가 야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포가 아닌 포인 요새포나 한포는 사라졌으니 말이죠. 자주포는 빠르게 발사하고 도망칠 수 있으며 장갑화되어 있어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K9은 152mm 포탄의 공중폭발 시 파편에 대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요. 14.5mm 탄에 대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9은 사격명령 접수 후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15초 동안 3발 급속 사격, 3분간 18발을 발사하고 3에서 6분 내 일시 사격 후 진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탄이 발사된 곳을 추적해 적군이 포를 발사할 때는 이미 공터가 되어 있겠죠. 한국이 만든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성능을 가진 독일의 자주포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자주포는 비싸다라는 고정관념을 깬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죠. 사거리는 40km인데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54km까지 늘어납니다. K9이 사용하는 신형탄은 내부에 49개의 자탄이 있는데요. 사거리 36km로 짧지만 축구장의 70% 범위를 초토화시킵니다. 관통력도 100mm로 북한이 보유한 전차와 장갑차 대부분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위력의 K9을 한국은 무려 13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K55를 더하면 155mm 자주포를 3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5mm 자주포 보유국입니다. 이렇게 화력에 집중하는 국방부를 보고 화력 덕후 또는 포방부라고 합니다. K9은 52구경장인데요. 구경장은 포신을 구경으로 나눈 것입니다. 19경장에 5구경이면 포신이 50이 되는 거죠. 사거리는 포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구경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구경장이 클수록 사거리가 증가하죠. 그럼 구경장을 무조건 크게 만들면 되지 않냐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구경장은 단순히 포신의 길이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신의 길이가 늘어나면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달라지죠. 무게 밸런스를 맞춰야 하고요. 포신이 늘어난 만큼 주퇴복자기가 더 많은 충격을 흡수해줘야 하고요. 포신 안에 배기가스를 더 빨리 배출해야 합니다. 등등의 문제로 인해 포탑을 다시 설계해야 하죠. 58구경장으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은 먼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맥없이 파손되는 것을 보고 전차 무용론이 나왔는데요. 전차의 기본적인 목적은 전선 돌파와 적 전차 파괴입니다. 전선 돌파 시에는 후방의 자주포가 화력 지원을 하고요. 전차와 함께 보병이 장갑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전차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보병은 대전차 미사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고 적을 공격합니다. 보병의 부족한 화력과 방어력은 전차가 지원해주고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전차가 움직여야 하는데 러시아군은 보병과 포병 지원 없이 진군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의 게릴라전에 당한 것이고요. 무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세계 최강의 무기도 힘없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었죠. 한국군은 무기뿐만 아니라 운용력에서도 세계 최강이 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